6월 30일 SYS 설용수 TV 방송을 합니다. 참으로 세모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너무 세상이 험하고 정말 불안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 때 이걸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종부세라는 걸 만들었는데, 집값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나니까 작년도 시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으로 종부세를 매기고, 다수당을 핑계로 의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 기준의 평가에 의해서 세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집은 한없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불안전한 상태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잘 아시지만은 소위 우리나라의 수송의 맥을 잇고 있는 모든 자재들을 실어나리는 세멘트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화물차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파업을 시작한 지도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정부가 한 두 차례 지금 서로 노조와 협의를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소위 명령권을 발동할 만큼 사태가 험악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에서 이 세모에 이렇게 연대 파업을 하는 건지, 이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아마 강경노조들이 이 사회를 더 혼탁케 하고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파업일 수도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소위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그들이 지금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금을 항차 특별지원금인데 계속적으로 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사태가 험하고 심각하죠. 대통령이 강제 이행 명령권을 발동했지만은 그 효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누구도 예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라는 특성이 대부분 개인차를 지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원대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노동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많은 논란을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해결의 답이 없습니다.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책임질 사람들은 과감하게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나태한 근성, 지난 5년 동안 너무 길들여진 습성들이 상식적으로 행해야 할 행위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찰은 경찰목, 소방은 소방목, 시청은 시청 몫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일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책임을 지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사회도 안정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반복된 행위를 우리가 계속 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걸 단절하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만 지금 우리처럼 안보 상황이 불안하고 북한의 핵 근접거려 사는 우리 국민이 언제든지 비상동원 체제를 갖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교훈적 가치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보고자 했습니다. 한국전쟁, 그러니까 1950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불법 남침에 의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해 겨울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다행히 전쟁은 6월 달에 일어났고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에 의해서 북한군의 소위 병참 기지가 무너지고, 또 모든 인력이나 군 장비들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단절됐기 때문에 북한군은 사실상 괴멸했고, 일부
남쪽에서 영천전투라든지 낙동강 전선을 지키던 군대들도 괴멸해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와서 소위 이름하여 빨치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38선을 넘어갔던 우리 국군, 유엔군들은 그의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디다가 사실은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동사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국군이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서 압록강까지 가는 데는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0월 20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시 환영대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압록강물을 마셨어요. 감격의 눈물이죠. 그때 북한 땅에 태극기가 휘날리지 않는 곳은 초산, 강계, 나진, 선봉, 해산진 그 정도 한 5군데 있었습니다. 통일이 다 됐어요. 중공군이 군사적 개입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통일국가죠. 메가더가 중공군의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자 할 만큼 강경 노선을 취했지만 미국 트리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메가더를 해임시킴으로 인해서 한국 전선은 또다시 일사후퇴라고는 비참한 현상을 빚어놨습니다. 그의 겨울 추위가 우리 앞에 닦아지지 않는 10월 중순 이후 벌써 북쪽은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석한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런 여러 나라들 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태국 또는 심지어 터키 같은 나라 다 더운 지방이죠.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했어요.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흥남철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장비가 얼어버렸어요. 탱크도 얼어버리고 장갑차도 얼어버렸어요. 오직 전투기만이 복격을 했습니다마는 게리라전에 능숙한 중국군들은 낮에는 땅굴 속에 들어가 있고 밤에만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기습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고 얼어 죽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전투가 장진호 전투예요. 함경북도 고원지방에서 내려다가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주변에 미 해병 1사단 한 2만여 명이 집결해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가 중공군 한 6, 7만이 몰려와서 대규모의 전투를 벌입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 영화해가지고 방영하고 있는 것이 장진호 전투예요. 그들 전시관에 가보면 장진호에서 엄청난 전승을 올렸다고 아주 열렬히 아주 생동감 있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때 사실상 우리 한국군, 미군, 해병대들 1만 7천 명이 죽어요. 그 중에 약 60%가 얼어 죽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추웠더니 영하 막 28도에서 40도 사이. 그리고 흥남에 떠밀려 와서 LST로 또 화물선으로 거제도로 부산으로 다시 철수를 한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흥남철수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의 겨울을 넘기면서 그 다음에 1월 4일 수도를 또 내줬어요. 그게 일사후퇴예요. 저는 오늘 그의 겨울, 제가 나이 10살 때입니다. 물론 후방은 회복이 됐어요. 정기군은 다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지리산으로 몰려간 빨치산들이 야간 전투를 벌입니다. 그들이 이름하는 식량 전투죠.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경찰력이 부족한 시골에 밤마다 빨치산들, 공산당, 잔당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 태백산맥에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만일 빨치산에 입당을 요구하면 그들이 이렇게 선설합니다. 선설을 물어요.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냐?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냐? 총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에 합당해야만 인민군 빨치산이 되는 거예요. 그 빨치산들이 밤마다 습격을 해서 소를 끌고 가고 식량을 훔쳐가고 무모한 우리 선량한 농민들을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아서 끌고 산으로 올라가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아마 3학년 좀 넘었을 때입니다. 책가방을 들고 밤으로 도망을 갑니다. 계곡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불 하나를 덮어가면서 벌벌 떨어요. 날이 새야 나오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발, 손가락, 동상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생뚱맞게 내놓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와요. 금년 2월 24일 날 러시아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헤르손도 수복을 하고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벌리고 있는 전쟁은 겨울에 러시아군이 얼어 죽는 것보다는 일단 후퇴를 하는 겁니다. 후퇴를 해서 전선을 비워놓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전력망을 차단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부터 모든 석탄 발전소, 수력 발전을 그걸 파괴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국의 64%의 전력망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서 호소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원조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 나라에는 유엔군이 못 가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하고 중국이 상임이사국이 돼가지고 반대하면 유엔군 파송이 안 돼요. 우리 한국의 유엔군 파송은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천연 어느 나라도 용병위에는 못 갑니다. 근데 전력망이 다 부서져 버려가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피난민들이 앞마당에다 모닥불을 펴놓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집에 밤일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밝은 것은 밝힐 수 있다 하지만은 전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스가 없는데 따뜻한 온기를 제공할 수 있냐. 이거 모닥불 피워놓고 밖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폭격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전쟁 그의 겨울 겪었던 것을 경험해보고 생각을 떠올리니까 아침에 자다 말고 벌떡 생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에게 헌 이불이라도, 헌 잠바라도, 헌 담요라도 걷어서 보내주는 시민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국은 전쟁에 쓰는 군수물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러시아가 또 협박을 해요. 우리하고 외교 관계도 가졌지만 한국 기업들이 또 거기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면 마치 지난번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기업이 아주 망가질 만큼 많은 기업들이 밀려났지 않습니까? 상품 불매운동을 그러니까 거기다 압력을 넣으니까 세금을 막 때리붙이고 말이야. 근데 지금도 그 한류를 갖다 중국이 차단해서 우리 드라마를 맘 놓고 방영이 안 되잖아요. 중국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까? 아주 명동거리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우리 화장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안 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중국의 보복이에요, 보복. 근데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싸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우리가. 왜? 6.25 때 우리가 그 외국 우리 지원군에 의해서 구사일생을 살아났지 않습니까? 유엔군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도움을 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 월남전에도 참전을 했었지만. 근데 좋은 뉴스 하나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생산한 포탄을 미국이 수입해 가다가 아마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에 줄 모양. 미국도 지금 바닥이 난 모양이에요. 러시아도 바닥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가 2차 대전 때도 프랑스군, 독일군을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추운 겨울에 그들의 소위 작전이죠. 모든 걸 철수시켜버린 거예요. 전선에서. 그리고 겨울에 물이 얼어버렸지, 독약탄 왔지, 식량 떨어졌지, 전력 중단돼 있지. 그러니까 굶어 죽어서, 얼어 죽어서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이런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지금 러시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가 막힌 짓거리잖아요. 푸틴의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체 점령을 항복받으려고 그럴 겁니다. 왜? 우크라이나마저 EU에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소련이 위태롭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은 놈이 공존을 하라고 생각 안 하고 평화는 함께 공존하는 게 평화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금년 겨울 한 4, 5개월 동안에 우크라이나인 600만 명 정도가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전 국토가 파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의 요격 미사일은 미사일이 공격 미사일이 계속 날아와서 중요한 거점을 때리고 있어요. 헤르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하든 민간단체에서라도 우리 헌이불이라도 모두 걷어들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수송을 해서 그들의 겨울을 어떻게든 버티고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역력히 기억합니다. 책보따리 하나 들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그 추운 겨울에 부모님들은 이불도 덮지 않고 자식들 덮어준다고. 그래서 눈이 한 방만이 쌓일 때는 손이 얼고 팔이 얼어서 환자가 되고 팔을 잘라내야 되는 비극이 오는 겁니다. 지금 전력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런 얘기야. 말로만 인도주의라고 하지 우리는 그래도 풍요롭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는 배가 13척 남았다고 했듯이 우리들이 지금 집집마다 창고에 놓은 옷장에 넣어놨던 헌이불이라도 걷어서 대형 수송선에다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앞에 전해준다면 그들이 감사할 겁니다. 군사무기가 아니니까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운동을 제가 제창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금년 겨울은 무척 줄 겁니다. 오늘 아침 따라 영하 서울이 7도고 눈이 왔다고 그래요. 앞으로 아마 이번 주는 계속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추우니까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말로 정치 꼴도 보기 싫어요. 정치 뉴스조차 듣기 싫어요. 나라 걱정을 하나도 않고 세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누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마치 자기 둘째 딸 김주혜인가요? 10살짜리 애를 데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기지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핵 개발에 성공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촬영도 해주고 아마 격려를 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딸이 찾아왔어요. 그 왜 딸을, 그 순수한 딸을 왜 핵무기 현장까지 데리고 왔을까요? 그건 대외적으로는 평화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리 마치 이제 핵무력 완성하고 여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한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 동생 김여정이 험악한 말을 막 퍼붓고 있잖아요. 남조선이 뭐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떵떵거리냐, 곧 불바다 될 거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지난 판문점 회담 때 김영수란 자가 서울 불바다론을 들고 나왔듯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서도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때 얼마나 고달픈 날들을 보냈는가. 정말 오늘 아침 갑자기 추워지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가만히 뜨고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걱정돼요. 600만 명 인구 한 4천만 넘는데 600만 명 죽으면 지금 외국으로 나간 인구만 1000만 명인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전 세계가 동원돼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 못하면 생활적으로라도 아까 제가 제창한 이불 한 포씩이라도 내놔서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